자, 긴급 속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공급 폭탄이 될 것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스나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5월 초에 있었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5월 7일이네요. 5월 7일 날짜로 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중소형 택지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아침에 10시자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좀 일정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좀 이제 상담이 좀 잡혀 있어 갖고요. 지금 상담이 지금 중간중간 좀 시간이 비는 대로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또 시간을 한번 또 이제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한번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번 큰 그림을 보면, 자, 지금 이제 5월 7일 날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수도권 지역에 30만 호 공급 방안에 대한 제3차 이제 신규 택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9.13 대책 발표와 함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었죠. 3기 신도시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택지들. 그래서 12월 19일 날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오늘 2019년 5월 7일 날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 30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이런 신규 택지 발표는 모두가 이제 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면은 먼저 도표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표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이제 그 3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중소형 택지가 먼저 발표가 됐고요. 작년 9.13 대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5천 가구, 이 중에 이제 3기 신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19일 날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자 5월 7일자로 해서 11만 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는 3기 신도시 플러스 이제 중소형 택지에 대한 공급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규모별로 보면은 여기 도표상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의 이제 주거벨트죠. 이제 신도시가 약 한 17만 3천 가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택지가 9만 1천 가구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택지들. 이 작은 택지들은 20가구짜리도 있어요. 20가구짜리도.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택지가 한 3만 6천 가구 이제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30만 가구라는 수도권 지역의 이제 물량들이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약 한 80% 가까이 모여 있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는 30만 호 중에 약 한 4만 가구 정도가 서울 도심에 이제 유휴부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차 신도시가 4군데가 발표됐잖아요. 3기 신도시 중에. 그 다음에 왕숙지구, 그 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계양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과천이 빠져 있네요. 과천이 여기는 또, 과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과천까지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4개 지역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발표한 지역들이 바로 이제 고양시에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대공역 주변으로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공역 주변으로 지금 한 군데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쪽에 한 3만 8천 가구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인천에 그 계양지구 있죠? 계양지구 바로 옆에가 이제 부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하고 부천을 아울러서 우리가 인부천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천 쪽에 이제 대장동 일대, 원종동 일대, 요 일대에 지금 또 한 2만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광명이라던가 시흥 일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발표가 됐던 고양 일대가 제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명 시흥 일대는 이제 이번에 그 발표가 안 됐고요. 대신에 이제 부천 쪽이 들어갔네요. 부천 쪽이.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신도시 중에
6개의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이제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제 발표가 다 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30만 호, 30만 호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2022년도까지 해서 먼저 7만 호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0만 원까지. 그래서 2026년도까지 지금 예상으로는 7만 가구, 6만 7천, 13만 7천 가구, 그 다음에 5만 8천 가구, 19만 5천 가구, 그 다음에 25만 1천. 그래서 이제 26년 이후까지 해서 30만 가구가 모두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개요부터 먼저 살펴들었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디테일하게. 오늘 나왔죠?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는 그 전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3차로 지금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고양하고 이제 부천 쪽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고양 쪽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 가구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위치는 이제 그 대곡역과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주변에 향동지구라던가 이제 삼성지구라던가 원흥지구, 예,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센터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양의 이제 창동지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그 계양 일대입니다. 계양 일대인데, 역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죠. 이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물리적인 접근성이.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좀 이제 기사를 좀 스크랩 해놓은 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경기도권이죠. 이 경기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과 인접해 있을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주 근접.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일산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데가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지역에 서부권에 지금 이렇게 지금 5만 8천 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소규모 이제 도심 지역에 이제 국유지라던가 공유지 아니면은 유유 군사부지 아니면 유유 이제 군부지인데, 유유 군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신길동 인근에 있죠. 예, 신길동 이제 주변에 가면은 그런 이제 공군들이 사용하는 사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헐고 아파트를 이제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약 한 1만 가구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는 4만 2천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여기에 지금 5만 2천 가구, 그 다음에 여기에 5만 8천 가구에서 전체적으로 11만 가구 정도 이제 공급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위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가. 예, 자, 보시면. 자, 기존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지구, 왕숙지구죠. 왕숙지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교산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가 인천의 계양, 얘가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과천이 이번에 시원하게 빠졌네요. 이제 과천 같은 경우. 자, 이런 지역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보면은 이제 GTX, 지금 왕숙지구나 이런 지역들은 GTX 비노선이랑 지금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죠? 예, 여기에 이 비노선과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된 이제 부천 이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GTX B 노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의 이제 창동과 이제 고양시에 나오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과 지금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GTX A 노선과. 특히 여러분들 이제 좀 살펴보면 하나하나 좀 더 보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곡역 쪽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이게 대곡역이거든요. 이게 대곡역으로 해서 지금 GTX A 노선이 지금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 원흥지구, 이제 삼성지구, 이제 요런 이제 이제 택지지구가 있고, 요 일대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 고양시에 이번에 요 일대에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접근성이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6호선 이제 연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6호선 연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전력, 6호선 이제 세전력부터 이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을 해서 이 지구 내에 이 고양 신도시 지구 내에 역을 3개 정도 이제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6호선이 일단 들어가고요. 또 이제 6호선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의선하고 또 인접을 해 있거든요. 예, 경의선하고 인접을 해 있는데 이 대곡역 같은 경우에 지금 3호선, 경의중앙선, GTX-A 노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곡소사선, 여기 4개 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이 바로 인접을 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곡역을 이용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지역들이 일단 계획들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이번에 발표한 이제 고양 신도시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측에 있는 화전역, 이 경의중앙선까지는 항상 이 BRT가 항상 존재를 하죠. BRT. 이 BRT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십니까? BRT? 예, BRT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가 좋아요? 막히는 게 없죠.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정시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정시에 오죠, 정시에. 예, 정시에 오죠. 지하철하고요, 버스에 장점만을 결합한 게 바로 이제 BRT라고 합니다. BRT. 예, BRT라.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같은 게 이제 정시성을 높이려면 어떤 거예요? 이제 전용 도로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BRT가 뭐냐면 버스, 래피드, 이제 트랜짓이라고 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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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 급행열차라고 보시면 돼요. 간선 급행열차. 예, BRT. 지금 세종시에도 있죠. 예, 세종시에도 있고, 예, 세종시에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BRT를 연결해서 지하철과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지하철적, 뭐 GTX A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6호선 세전력의 연장이 되면서 지금 이제 향동이라든가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가 도심 접근성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거를 접근성을 크게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1기 신도시는 장점이 뭐예요? 그냥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죠. 그렇죠? 예, 서울과 좀 인접해 있잖아요.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장점이 자족 기능을 좀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2기 신도시. 그래서 우리가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서울의 외곽에 이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은 데가 이 판교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자족 기능이 좀 들어가고요. 근데 반대로 단점은 뭐예요? 1기 신도시보다는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3기 신도시는 이 1기 신도시의 물리적인 접근성과 그 다음에 2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여기 그 이제 고향 쪽에도 이제 이제 자족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자족 기능이.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족 용지를 경의 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그 다음에 성장 단계를 위한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건설 운영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자족 기능을 위한 부지가 따로 마련이 되는 거죠. 예. 이대로만 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한번 이제 부천의 이제 대장동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천의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104만 평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2만 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여기도 자족 기능이 확충이 됩니다. 자족 기능이 확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기존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했던 계양이 인접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부천의 이제 대장지구라는 거죠. 예, 부천의 대장지구인데, 자, 먼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GTX B노선 아래쪽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7호선 라인 있죠? 여기에 또 7호선 라인이 밑쪽으로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7호선 라인과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지금 이 도심과의 접근성을 좀 이제 개선을 시킬 거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좀 가만히 좀 두고 보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마곡지구하고요. 여러분들 마곡지구 아시죠? 예, 마곡지구에 지금 이제 기업들 연구소 많이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 계양의 테크노밸리까지 얘도 지금 자족 기능이 들어가고, 얘도 자족 기능이 들어가고, 얘도 자족 기능이 들어가.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야 돼요. 주변 지역과의.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천과 부천 쪽을 보셨을 때는요. 자, 마곡지구에는 기업들 연구소가 들어가는데 인근에 있는 인천이라던가 부천에 있는 뭐가 많습니까?
기존에 제조 기반 공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이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죠. 자,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테헤란로, 그 다음에 양재 읍면동에 그 R&D 특구, 자, 거기에다가 쭉 내려가면 경부고속도 축으로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동탄, 평택 등 어때요? 기업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기업들의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마곡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얘만 혼자 좀 고립이 되어 있었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지역인데 얘 계획대로만 된다면이에요. 가정은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어때요? 부천의 대장지구, 계양의 테크노밸리까지 기업들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인부천 쪽에 주택 가격이 낮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천 쪽에 주택 가격이 낮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획대로만 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들이 여기서 창출이 되는 거죠. 예.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인부천 쪽에 어떻게 보면은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이 자료들을 보면은 뭐 이제 기업 지원 허브, 뭐 창업주택 이런 것들 같이 뭐 스타트업을 주로 이제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있고요. 뭐 주변에 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부천 대장지구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상비 신도시 사이에 교류할 수 있도록 보행교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통 대책을 보면은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안에도 이제 BRT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간행 급행 이제 버스죠. 예, 간행 급행 버스인데 이제 BRT를 만들어서 이제 GTX B와 이제 연결을 시킬 거고 여기에 뭐 이제 강명 서울 고속도로 이제 고강화 쪽으로 빠지는 뒤쪽으로 빠지는 IC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다음에 중심축으로 해서 이제 경명대로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도로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의 대장지구가 지금 김포공항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김포공항.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김포공항역이요. 7호선과 대곡소사선 공항철도하고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지금 대곡소사선 연결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하고 또 부천 종합운동장에 7호선, 대곡소사선 GTX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BRT를 설치를 해서 도심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교통망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이제 중소규모 중소규모 이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 약간 3만여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고요. 뭐 안산도 발표가 됐고, 수원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에 이제 주택 공급,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당역 일대의 유일부지, 사당역 일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창동 같은 경우는 7개, 서울의 7대 부도심 중에 하나인데, 창동에도 창업센터하고 문학산업단지하고 공공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에 이제 공용주차장 부지도 이제 좀 아파트로서 개발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마곡지구 내 R&D 센터 내에도 유일부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 지금 이제 군 간사죠. 예, 여기 아까 신길동 옆에 있는 대방동 일대 군부지, 노군 간사를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각 동마다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우리가 강북 쪽에 보통 주민센터를 지으면 예전에 이제 노후된 것들을 헐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이제 복합 문화센터를 많이 넣죠. 예, 복합 문화센터를 많이 넣으면서 신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는 이렇게 아파트까지, 공동주택까지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후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여기 밑에는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까지 짓고요. 위에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 아래쪽에 아파트 짓거나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다가 이제 복합 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민센터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 건 벌써 이제 지금 조례 개정 벌써 지난 3월에 지금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상업 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 상향, 그 다음에 주거 용적률 상향에 대한 내용들이 벌써 조례는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조례는 지금 개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거죠. 단기간 내에 서울에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모든 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 같은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아침에 10시에 이게 좀 발표가 돼서 제가 지금 짬짬이 지금 시간이 지금 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게 3기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신도시하고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발표된 지역들이 지금 과천까지 포함하면 6개 지역이 발표가 됐잖아요. 어디죠? 남양주의 왕숙지구, 하남의 교산지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의 계양지구, 그 다음에 과천이 이제 첫 번째로 발표가 된 거고, 이번에 발표가 된 게 고양시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쪽에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6개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아니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아니면 자족 기능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또 강화된 지역들, 각 6개 예상지마다 약간 좀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자료는요,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국토부에 가시면은 보도 자료란에 보면 예,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보통 좀 이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게 좀 레귤러리하게 제가 보통 이제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올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서 좀 오늘 또 하나 또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